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거 공부하러 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공부는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사람을 만들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해주죠. 네, 책을 통해서 모든 그런 인격을 갖추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임재록 교재 100페이지예요. 사조용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네 가지 비추고 작용한다. 조용, 한문이지만 우리가 비춰본다, 상대를 비춰본다, 또 상대에게 뭔가를 작용한다, 뭐 그런 뜻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문의 번역, 해석을 읽어보고 무의식의 강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은, 시중이라는 것은 이제 대중에게 보시했다. 이게 임재 스님이 대중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네 가지예요. 나는 어느 때는 먼저 지혜로 비춰보고 뒤에 작용을 하며, 또 지혜로 비춰보고 뒤에 작용한다는 것은 조용이죠. 또 두 번째는 어느 때는 먼저 작용을 하고 나중에 비춰본다. 세 번째는 어느 때는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며 어느 때는 비춤과 작용이 동시가 아닐 때도 있다. 네 가지인데, 이 사조용을 보면 앞에서 배웠던 사료관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탈임 불탈경, 탈경 불탈임, 이거 그죠? 요거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십니다. 첫 번째, 먼저 지혜로 비추고 뒤에 작용한다는 것은 사람에 있는데 해당된다. 번역인데 임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지혜로 비추고 작용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작용이 된다 했죠? 적용이 된다 했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상대를 비춰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작용한다는 거죠. 두 번째, 먼저 작용을 하고 뒤에 비춰보는 것은 법이 있는데 해당된다 했어요. 먼저 작용이 있다 하니까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이 있어야 되겠죠. 너는 진리라고 막연하게 보지 말고, 내가 음식을 만들 때는 음식 뭐를 만들까? 음식 만드는 법이 있죠. 그게 작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먼저 비춰본다는 건 사람에게 있다 했죠. 그래, 그 사람이 지금 뭘 좋아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조용이 동시인 경우, 그러니까 비춤과 작용이 동시인 경우에는 밭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고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는 것처럼 뼈를 두들겨 골수를 뽑아내고 아픈 데다가 가시, 바늘과 송곳으로 침을 꽂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용 동시, 그러니까 비춤과 작용이 동시인 것은 이거는 막 두드러 패는 거죠. 쥐에 짜는 거죠. 그럼 뭐겠습니까? 이거는 달달달 볶는 거죠. 상대에게 수행을 시킨다는 거겠죠. 네 번째, 비춤과 작용이 동시가 아닐 때는, 동시가 아니고 따로따로 이렇게 막 반복, 계속 앞뒤 순서를 바꾸어서 반복할 때는 물음에 있으면 답이 있고 선임도 세우고 주인도 세운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입장에 맞춰서 하는 거겠죠. 물에 합하고 진흙에 합하여, 이거는
합수환이라고 해서 거기 원문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환이 되시라고도 하고 합수환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진흙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진흙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대가 더러우면 더러운 것에 합한다는 거야.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내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상대가 술 좋아하니까 술 같이 먹어주면서 술을 못 먹게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상대가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인정해주면서 같이 거짓말하면서 동의해주면서 거짓말 못하게 하는 거죠. 물에 합하고 진흙에 합하여 근기에 맞춰서 사람들을 제습한다. 만약 뛰어난 사람, 과량인이라면 법을 거량하기 전에 떨치고 일어나 곧 가버린다. 그래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왜 마지막 그래야 좀 비슷하다 할 수 있다는 거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런 거량을 하기 전에 법거량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문답으로 주고받기 이전에 벌써 딱 끝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래야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옛날부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부정하다 그러죠. 당신이 법거량 하기 전에 다 깨닫고 간다 하더라도 자비심이 없지 않냐? 그럼 도대체 뭘 깨달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때문에 좀 부족하다라고도 번역하는 것도 있고 좀 비슷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문장상을 보면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부족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건지 모르잖아. 그 때문에 인간은 말을 통해서 말을 초월한 것을 가져야만이 정말 이 과량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문이에요. 원문의 번역을 통해서 살펴본 거고, 무비스의 강서를 보죠. 임재스님의 사조용이다. 이 내용은 없는 책도 있다. 서문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있어야 옳다 했어요. 그러니까 송나라 때의 임재록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명나라 때의 임재록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후에 덧붙여진 게 아닌가. 근데 임재록 서문에는 있으니까 결국 뭐겠어요? 있어야 옳다는 거죠. 결국 참 이 사조용이라는 게 앞에 사료관도 그랬지만 뛰어납니다. 상당히 이거는 보살행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죠. 사람들을 대하여 깨우치고 법을 쓰는 경우에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결국은 보살행이잖아요. 자기 혼자만 깨닫고 자기 혼자만 청장히 사는 게 아니라 중생들 그리고 도를 닦는 스님들을 위해서 스님이 자기 몸을 버리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죠. 법을 낮추는 거죠. 낮췄다가 다시 올리기도 하지만 최상의 지혜를 일깨워 주려면 먼저 사람을 잘 관찰하는 지혜장이 있어야 한다. 아까 첫 번째 그거였죠? 저 비춤이 먼저 있고 작용이 나중에 있는 거. 사람이 먼저 있다는 거 연결시켜 보세요. 원문하고. 다음으로 할을 하든지 방을 휘두르든지 하는 행동이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근기를 보고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주는 겁니다. 대기설법이죠. 응병여약이죠. 그런 경우를 사람이 있는데 해당한다고 한다. 설명 잘하셨죠? 그 다음에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탈인, 탈경의 경우는 부정하는 것으로 드러내고 여기서는 긍정하는 방법으로 표현은 달라도 뜻은 같다. 사람이 있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주체적 사람, 법은 경계의 대상. 사람만 두기도 하고 법만 두기도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하고 관계할 때, 법을 줄 때 그 중생의 근기를 보는 것은 조용해서 조입니다. 그 다음에 스승이 제자를 볼 때 법을 먼저 보는 경우도 있겠죠. 법을 주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용이 먼저고 조가 나중이죠.
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는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무비스님이 말씀하셨네요. 비춤과 작용의 동시인 경우가 문제다. 조용 동시. 밭을 가는 농부의 소를 빼앗아 버리면 어쩌자는 것인가. 굶주린 사람의 밥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또 어쩌자는 것인가. 뼈를 두들겨 골수를 뽑아내고 아픈 데다가 다시 바늘과 송곳으로 침을 꽂는 것은 또 어떤가. 이와 같은 상황들은 조용을 동시에 당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소낙비는 오는데 끌고 가던 소는 도망을 가고 지고 있는 짐은 무거워 걸을 수 없는데 설사가 났다라는 우리들의 옛말과 유사하다. 사람을 정신없이 만든다. 혼비백산이다. 그러나 그 그림이야말로 볼만한 가치가 있다.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조용 동시에 상당히 이거는 좀 리얼하죠. 상당히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가 아니 공부하는 그런 교육법이 상당히 엄격한 거죠. 쥐어짜는 거죠. 제자를 아프게 하는 거죠. 제자를 갖다가 혼내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요는이라고 하신 거야. 보이시면 설명이. 네, 신들도 이 경계가 되면 다 못 받아. 근데 일반 보살들이 받겠어요. 신도들이. 지성에 달아놓고 지성에 주면 못 받잖아. 그래서 99%야. 근데 지성에 달라요. 미사보살이 받았는데 언제까지 갈지 아시고 궁금해. 응? 지혜보살 그지? 그지? 아 그래도 언니가 그래도 잘 하죠, 그죠? 네. 자기가 지적을 해달라고 나도 그랬지, 들었지. 네. 그때 담성언니도 그 비슷하게 해놓고 스님께 뭐 이거 막대 두드려 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때 이거 두드려 주신 거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나서도 실제로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냥 조금 이제 응변으로 그냥 그 사람을 모면하려고. 그리고 지금 받았어. 남주보살도 그렇고 양기보살도 그렇고 혼 많이 났다. 여지보살도 그렇고 지령이도 혼났고 좌보살도 혼났고 유지보살은 다 혼났어. 안 혼난 사람 없어. 근데 거기서 잘 자기를 갖다가 공부한 사람은 몇 사람 있을까? 나는 모르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가 요는이라 했어. 무비스님. 그죠? 요는 신들도 그래요. 신들도 잘하면 스승이 아끼면 혼내주고 그걸 받으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못 받아. 옛날에 누구를 뭐 이름은 내가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혼나가지고 사이가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친해지더라. 신들도 그래요. 일반 보살들 할 수 있겠어. 네 번째, 비춤과 작용의 동시가 아닌 때에는 물음이 있으면 답이 있어서 매우 친절하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 물로 뛰어드는 노파심. 이게 바로 일반 불자들이 원하는 거야. 맞춰주는 거야. 맞춰주면은 아이고 상현 씨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고 훌륭하고 그래. 이게 노파심이에요. 상대 입장에 맞춰주고 들어주고 잘못해도 모른 척 해주고 그냥 아우 잘하셨어요 하고 맞춰주는 거야. 기다려주는 거지. 근데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한계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또 조금 경신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그래서 좀 뛰어난 근기들은 재미가 없어서 떨치고 가버린다. 이 달라에서는 이 말이 좋은 말이다. 합수하니 응기정물. 그죠? 그러니까 쉽게 강의를 하고 맞춰주면은 이 선생님 진실 없다 하는 거야. 방편을 하고 아이고 법이 없어 이러는 거야.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말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자, 정리하죠. 원문에 보면은 첫 번째는 선조 후용이라 했죠. 먼저 조, 비추고 뒤에 작용. 두 번째는 선영 후조죠. 먼저 작용하고 뒤에 비추고. 그러니까 용이라는 거는 법에 있다는 거고 조라는 거는 사람에 있다고 원문에 나와 있죠. 근데 문제는 무신도 말씀하셨지만 조용 동시야. 비춤과 작용이 동시인 거야.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상대에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A만 A로 작용하고 B만 B로 작용하지. 근데 B에서 보고 A로 끌어올리겠다 하면 뭐예요? 혼내야 되겠죠. 좀 더 해 하겠죠. 근데 C에서 올리려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자, 오늘 프린트를 나눠진 데 보세요. 마조스의 마전이라는 거. 마전이라는 거는 전이라는 거는 벽돌인데 벽돌을 갈다. 벽돌을 가는 사건이 있었죠. 마조스의 스승은 남학 회양선사예요. 마조스님이 오늘 좌선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스승인 남학 회양선사가 보니까 아이고 공부 멀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서 벽돌을 갈죠. 쓱쓱쓱쓱 하니까 마조스님이 시끄럽죠. 아니 스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간다. 뭐 하시려고요? 물어볼 필요 뭐 있어? 스승이 하는데. 근데 자기 좌선에 방해되니까 하지 않았겠다. 궁금하기도 하겠고. 거울 만들라 한다 했죠. 아이 말 됩니까? 무슨 벽돌로 거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그랬죠. 남학회양사자가. 좌선에서 뭐 하려고? 좌선에서 어떻게 붙여야 되는데? 마지막에 유명한 말이죠. 소가 수레를 멍에서 가는데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오는가 수레를 때려오는가. 결국 자기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마음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서 좌선을 하는 것도 필요해. 근데 좌선을 한다 해가지고 마음이 달라지겠냐 그러지.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 마조스님도 훌륭한데 남학회양선사한테 한 방 먹었죠. 부정당했잖아. 두 번째, 벼감독 16칙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줄탁동시는 줄은 안에서 병아리가 달걀 그러죠. 알 안에서 깨는 거예요. 탁은 어미가 밖에서 쪼는 거고. 동시에 대해서만 지식하지 않고 병아리가 부화됩니다. 새끼 그 새가. 때문에 제가 그냥 원문 갖고 왔어요. 거자라는 거는 항상 뭘 제거한다, 열거한다, 시험 문제를 낸다, 뭘 든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어떤 스님이 경청 스님에게 묻습니다. 학인이 줄 청사탁 했거든요.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거 탁탁 쫄 테니까 병아리 안에서 쫄 테니까 스님은 밖에서 탁 짜주세요. 그러면 줄탁 동시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딱 시절이 있는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어느 스님은 대단히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만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청은 환득 팔량우. 근데 네가 거기서 환득 또한 살릴 수 있겠니 네가?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감당하겠어? 내가 볼 때 너는 스스로 깨달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승은 그 승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걸 살리지 못한다면 조인 괴소야. 말에 돌아가면은 사람들에게 웃을거리가 됩니다. 이상하게 여기고 비웃음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경스님이 말하죠. 청은 야시 초리한. 야시라는 건 또 아니야. 너 응? 풀 속에 잡것밖에 안 됐다. 별벌로 없는 놈이야. 이렇게 보여요. 상대를 무시하죠. 그래서 그리고 충격요법을 주죠. 이걸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단 말입니다.
어차피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시려면 이제 자기 몸을 벗으세요. 자기 몸에 끄달려 가지 말고 자기 몸을 갖고 있으면서 세상의 어떤 말하는 것, 또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상대에 대해서도 말에 걸리지 말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에 대해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다르니까. 걸리지 않으면 답이야, 사실은. 오늘은 세 번째 벽암덕 73책에 장두백 해두흑이라는 또 화두가 공안이 있거든요. 거성문 마대사 리 사구절백비예요. 청사, 직지, 모갑, 설의. 이거는 뭐냐면 어떤 스님이 마도 대석이 묻습니다. 이 사구절백비라는 것은 세상의 이론, 사상, 개념을 벗어나서 저에게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조사설의. 달마대사가 솔직히 본 뜻이 뭡니까? 우주의 진리, 부처님의 진짜 핵심이 뭡니까? 그 뜻이죠. 마사음, 아금일록원, 불렁위화설, 문치지장거 했거든요. 넘겨보세요. 6페이지 뒷장.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있습니다. 나 지금 피곤해. 그냥 너를 위해서 내가 얘기해 줄 수 없거든. 지장스님한테 가 물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승문지장. 그래서 그 스님은 지장스님한테 갔습니다. 지장스님한테 묻습니다. 가지고 화상교례운. 그러니까 그 지장스님이 그러죠. 하불문하상. 왜 나한테 왔어? 마조 화상한테 묻지 않고. 그러니까 승은 화상교림은 화상께서요. 마조 화상께서 스님한테 가시래요. 가서 물어보랍니다. 장은 금일두통 불렁위어설 문치해형 거라고 되어 있어요. 나 지금 오늘 머리가 아파가 두통이 나가지고 널 위해서 살아줄 수 없어. 저기 회해한테 가서 물어봐. 회해스님한테. 승문해현. 그러니까 그 스님은 다시 회해스님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해원 아도절이 각불해. 회해스님은 뭡니까?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한 거예요. 승거사, 마대사 해가지고 이 스님은 어떻게 해요? 지장스님한테 가서도 알 수 없었고 회의스님한테 가서 알 수 없었죠. 그죠? 그래 다시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마주스님 가야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마대사한테 가서 아이고 모른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마지막 마사운 장두백 해두흑 죄송합니다. 마사운 장두백 해두흑 이게 공안이에요. 벽암덕도를 나중에 공부할 필요 있는데 너무 많아. 근데 원문만 공부해도 돼요. 원문에 평, 또 창,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우리가 5년 뒤나 3년 뒤나 내년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조금 우리 그 선배가 번역한 것도 있고 책 낸 것도 있는데 너무 많아 그러면 아니면 그냥 본문만 가지고 해도 되거든요. 이 본문만 내가 발췌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장두 지장의 머리는 검고 희고 회의 머리는 검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두백 해두흑 됐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스님이 물으러 갔는데 다 모른다 했어요. 마지막까지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요. 어떤 뜻인지 이거는 여러분들 보세요. 그만큼 공부하려면 의단이 깊어져야 돼요. 참선자 의단 동렬하고 추원하죠. 그러니까 참선한 사람은 의단, 의심 덩어리가 딱 있어야 돼. 이거 뭔가 계속 망상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의심이 터져. 근데 그 의심을 터지는 거는 자기에게 찾아야지 남에게 찾으면 안 돼. 말에 걸리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저거 말에 걸리잖아요. 아니 제가 저래가지고 승질 났어. 아우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막 승질날 때 승질나는 걸 자꾸 생각해봐요. 그러면 승질나는 걸 계속 생각하다 보면 승질나는 것이 없어져. 그리고 결국 뭐 했어요? 아, 내 탓이네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했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며칠 전에 한 번 했죠. 벽한번 사주시 우적성이라 했어. 빗소리. 빗소리 들리면 하는 거죠. 저도 거경청문 스님입니다. 경청 스님이죠. 경청 스님이 여기 물었어요. 경청 스님이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문 밖에 무슨 소리니? 하고. 그 스님이 우적성이라 한 거예요. 빗소리인데요. 경청 스님이 그랬죠. 중생은 전도돼가지고 자기에 미혹해가지고 사물을 쫓는다. 중생 전도 미기 충분에 돼 있죠. 중생은 전도돼서 부처님하고 뒤집어져가지고 자기 주인공인데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상대를 주인공 만들고 자기는 조연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상대가 화를 내게 하면 화를 내고 상대가 웃게 하면 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생은 전도돼가지고 자기를 몰라가지고 사물에 쫓겨간다는 거지. 쫓아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빗소리에 하니까 결국 뭐야? 빗소리에 걸렸잖아. 빗소리 맞는데 지금 이거를 통해가지고 교실하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냥 그 스님 얘기합니다. 화상 자마생. 화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경청 스님이 얘기했죠. 배의 불미기. 난 미혹하지 않거든. 나는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승은 배불미기 의지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미혹하지 않는다. 난 걸리지 않는다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어떻습니까? 의지여하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청은 경청 스님이 얘기합니다. 출신유 가히 탈체도 응난. 그래서 한번 했죠. 그러니까 깨닫는 거는 내 몸에서 벗어나는 거, 내 몸에 걸리지 않는 거,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는 쉬운데 그 감정을 벗어나는 길 가는 것은 어려워. 계속 자기가 깨닫는 내용을 가지고 내일 모레 글피 모레 또 누군가야 내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안 좋은 경우 그럴 때 똑같이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근본이 뭐겠어요? 남에게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좋은 사람이고 남이 나한테 못해주면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데도 싫은 사람이에요. 전부 자기 입장이에요. 이치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옛날에 어떤 초등학생이 6학년인데 반장 선거를 했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반장 선거 나간 애 네 친구인데 너는 걔를 뽑겠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걔는 반장 그릇이 못돼요. 공사구문을 못해요. 난 쟤 안 뽑아요. 나랑 친하지만 걔는 반장 될 자격이 부족해요. 일에 있어서는 공사가 분명해야 됩니다. 공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논어에 충효 사상이 있는데 나라에 충성하려면 효를 못해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 나라에 충성 못합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돼 있어. 똑같이는 못해요. 공적으로 잘하려면 회사를 잘하면 회사 일벌레가 되죠. 그럼 가정에 소홀하게 돼 있어. 가정에 잘하는 사람은 회사를 소홀하게 돼 있어. 어느 한쪽을 내려놔야 돼. 근데 불교를 공부하면 불교의 어떤 진리를 잘 알면은 양쪽도 다 적정하게 돼요. 그게 바로 젠틀맨 C야. 한번 얘기했죠. 미국에는 젠틀맨은 C 학점을 받아야 된대요. A 학점을 받은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하거든. 오로지 공부만 하고 냉정하거든. F 학점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또 뭐 마찬가지로 노는 것만 또 급급하지.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친다는 거야. 근데 C 학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절하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공부도 너무 애쓰고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두루두루 원만하게 하고 잘 두루두루 다 일처리 한다는 거지. 그 젠틀맨은 C야. 그런 게 있거든. 나는 요즘에 와서 그걸 알았어요.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는 대충 하자. 그게 아니고 적당하게 하자.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공자도 그랬잖아. 너무 잘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옛날 위산 스님이 향후 스님에게 물음을 받았어요. 그 내용이 있죠. 가지고 물을 만약에 물었죠. 위산 스님이 또 위에요. 위산 영우 스님. 향암 격주기라는 게 공안인데 그대가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소식을 얘기해봐라 그랬거든요. 네가 공부하는 거 말고 네가 태어나기 이전 거 그 소식을 얘기해봐랐어요. 그때는 모션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었죠. 이상한 그거 말고 그 책에 있는 거 말고 네 얘기해봐. 네가 소한 얘기해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향후스님은 울었죠.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산이라는 산인데 거기 내려와가지고 남양산을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너무 부끄럽고 스님들이 이런 일들이 많아요. 또 너무나 많아. 근데 내가 대충 발췌해온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향원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마당을 쓰는 가운데 조그만 돌이 튀어가지고 대나무에 탁 벽 맞다는 거죠. 죽은 대나무고. 그래서 소리가 탁 나니까 그때 깨달았다 그래요. 이건 무엇인가 이거는. 이거는 부모가 날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아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려면 자기를 없애지 않으면 안 돼요. 무아가 돼야 돼요. 근데 무아를 이루기 어렵거든요. 그 때문에 의사를 제가 저라서 이런 거 저런 거 좋은데 한 번쯤 자기를 보라고. 그런 것도 수없이 많아요. 임재스님도 보세요. 앞에 나오죠. 황벽스님한테 30방에 60방 맞았죠. 대우스님한테 갔죠. 임재스님 같은 분도 스승한테 맞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안 맞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걸리잖아요. 그리고 마조스님의 일이에요. 또 마조스님하고 백장스님. 백장스님은 제자죠. 둘이 이제 산책에 나가는데 들오리가 하늘을 날고 있었어요. 저 뭔가 들오리입니다. 어디로 가는데 날아갔네요. 그래서 마조스님이 백장스님이 귀를 잡아 당겼어요. 이래도 날아갔다 해 이놈아? 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왜 들오리에게 걸려? 불교는요 자기의 불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이 공부할 때는 안 됐겠지. 그죠? 걸렸겠지. 항상 남의 거 보고 잘하니 못하니 항상 자기 거 가지고 이걸 해낸다니.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또 그 있잖아요. 그 조주스님하고 또 남전 보호스님, 남전 차별한 공안이 있었죠. 문간에. 남전 보호스님이 참선하다가 나와보니까 포용하는 시간에, 방선 시간에 동당서당 스님들이 와가지고 앞에 마당에 모여가지고 고양이를 놓고 웅성웅성 됐죠. 남전 보호스님이 그랬잖아요. 이 고양이가 뭔데? 고양이에 대해서 한마디 해봐라. 한마디 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말 못했거든요. 남자 보호스님은 고양이를 죽였어요. 칼로.
이 정도 돼야지 공부가 돼요. 자기 팔을 자를 수 있도록 자기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 돼야 공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반에 돌아갔죠. 아주 조주스님이 제자인데 마실 갔다 돌아갔죠. 조주가 이제 인사드리니까 남자 스님이 얘기했죠. 조주에게, 제자에게. 조주가 듣더니 자기 신발을 벗어서 머리에 얹고 나갔죠. 그게 뭐겠어요? 아유, 남자 모심 스승님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남자 모심을 하자. 그런 말 없었지만 남자 모심을 하잖아. 그대가 있었으면 고양이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 왜? 조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되거든. 근데 너무 머리 굴리니까 고양이 야옹하면 되고 내가 먹이 좋은 고양이인데 하면 되고 한마디 하라니까. 근데 너무 머리 굴리니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또 조심히 신발을 얻고 나가는 거는 아이고 나도 지옥 갑니다. 스승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갑니다. 왜? 조심히 있어야 되는데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또 와서 들은 인연으로서 나도 지옥 갑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참 멋진 내용 아닐까? 그냥 제 억지 해석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인연이 있으면 전부 인연의 그 굴레에 전부 자기가 해당이 되거든. 좋은 일 나쁜 일 전부 자기가 안고 가야 돼요. 힘들면 같이 힘들어주고 기쁘면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늘 그러잖아요. 부탁하잖아요.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하면서 화합이 돼야 됩니다. 어느 누가 잘나는 게 아니라 다 서로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경책해주고 조언해주고 또 우울하면 또 격려해주고 다 서로가 다 식구처럼 지내야 됩니다. 늘 내가 부탁하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가 먼저고 용이 나중인 것은 사람에 있다 했고, 두 번째 용이 먼저고 조가 지은 것은 법이 먼저 있다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용 동시죠. 네 번째는 조용 부동시죠.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내용도 참 좋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같이 쓰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사람을 볼 때 첫 번째 보는 사람일 때는 상대를 먼저 봐야 되니까 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용이 나가야 되겠죠. 항상 우리 관계할 때는 상대를 통해서 상대가 어떤 걸 보고 또 거기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가, 결국 그거는 자기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세한 거는 제가 내일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때? 질문 있습니까? 앞에 사료관도 배웠죠? 근데 같은 맥락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해드리잖아요. 그때문에 어느 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어요. 네, 내가 사랑합니다 해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 모르잖아. 그죠? 또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아무도 몰라. 내가 말을 한다 해도 내 마음이 아니야. 그는 내 마음의 일부분이지. 내가 지금한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부가 아니거든. 그죠? 그 사람은 말에 걸리거든. 다 그래 다.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지 상대가 뭐 반론을 제시하거나 또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못 받아들여. 그래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지. 그럴 때 한번 놓고 아 그렇군요. 상대 얘기를 듣고 아 나는 그게 아니었고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계속 이렇게 문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뒤에 깨닫긴 쉬워도 그 깨달은 길을 유지하는 그 길을 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무적성 화도 좋죠? 그죠? 빗소리. 계속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거기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웃어도 이렇게 웃는 게 또 화내는 걸 바꿀 수 있고 화났던 게 다시 또 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이 가장 기본 근저에 있기 때문에 항상 변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있잖아요. 수업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거 맨 앞에 있는 게요. 이 앞에 네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네 가지가 좀 아닌 것 같은 게 그 먼저 지혜로 비춰보고 작용하고 비춰보고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이 두 개는 결국 비춤과 작용이 동시가 아닌 거잖아요. 그 세 번째 나와 있거든. 예, 동시가 아닌 거고 그다음에 비춤과 작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듣고 있어요. 세 번째. 세 너는 늦게 왔잖아. 지각생. 밥 먹으면서 하자.